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뉴욕타임즈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은 그 힘이 더 강합니다. 시민을 위하여나 열린민주당 등 민주당 바깥에서 미통당의 비례의석 싹쓸이를 견제할 만한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그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다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미통당의 비례의석 도둑질도 막고 소수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자는 선거법 개혁의 본래 취지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정당도 또 새로 정당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리고 지지자들도 모두 다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습니다. 서로 민감할 때 불특정 다수가 듣는 공간에서 부정적이고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키고 싶은 것이 분명하다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이쪽 저쪽 모두에게 한마디씩 하는 원고를 썼다가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다시 원고를 고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 성과를 이뤄내고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그럼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뜻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미통당으로 인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본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분열은 미통당의 의석수를 늘려줄 뿐입니다. 어느 사람이 싫고 어느 정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깊어지고 말이 많아지면 결국 분열하게 됩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인해서 예전과는 다른 판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 표는 예전의 한 표가 아닙니다. 한 곳으로 모이지 못한 표는 미통당의 표를 찍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통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35%는 26석의 국회의원을 만들어내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35%는 단 7명의 국회의원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방송된 알릴레오와 다스베이다에서 다룬 진보진영 비례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는 짓이 어떤 당이랑 똑 닮은 일본 소식 먼저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아베가 국내 여론 전환용으로 또 우리나라를 써먹고 있습니다.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일본 정부발 유언비어에 의해서 제1조선인 6,000명 이상이 살해당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 정부에서 하는 짓이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비자 효력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경우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별도로 일본의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처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등 방역 능력이 뒤처지는 국가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스스로의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에서 취하는 투박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CNN에서 현지 시간으로 5일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본 정부의 발표보다 10배 정도 많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수는 빙산의 일각이며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사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면서 먼저 매를 맞아가면서도 샅샅이 검사를 했던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마치 본인들은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척하면서 뒤늦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막은 건 일본 내의 지역사회 감염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를 우리나라로 돌리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미통당의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에서 1월에 구매한 마스크 내역을 문제 삼으면서 전 국민이 마스크 대란에 고통받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쓴 마스크는 어디서 난 거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직접 사과를 하셨습니다. 약국 등을 통해서 오부제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세웠고 경찰과 국세청을 동원해서 사재기와 풍리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처도 취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이 이상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습니까? 미통당 하는 짓거리가 일본이 하는 짓이랑 똑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집단들입니다. 그저 꼬투리를 찾아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보려는 수작이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러니 이번 총선이 한일전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다 팽개치고 마스크 사러 줄을 서는 모습을 꼭 봐야 속이 시원할까요? 그래서 황교안 미통당 대표가 횡단보도 아스팔트 소독하고 화장실 소독하고 그러고 돌아다녔던 겁니까? 줄 서서 마스크 사는 것도 한번 보여주지 그건 왜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인이 일본에 와서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퍼질까봐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처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이미 일본 사회는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나 하는 적극적인 검역 정책은 전혀 시행하지 않고 쉬쉬 덮어놓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일본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심의 방향을 돌린 것과 같은 수법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런 힘도 없는 약소국이었다면 일본 안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동 대지진 때처럼 험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한국의 선진적인 방역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만들어진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취약한 방역 실태로 국제사회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본과 같은 날인 3월 9일 0시를 기해서 일본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일본인들이 한국에 입국 허가, 즉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건강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밝혔는데요. 일본 내에서 지역 감염이 감춰지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진단을 고려해 봤을 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 두려움 때문에 취한 조처와 일본이 이번에 취한 조처를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의 친일적인 보수 정권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를 떨어뜨려서 이번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승리하도록 돕기 위한 거였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앞에서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50년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자존심 살리자고 국민들을 다 죽이는 짓이라며 일본 편을 들었던 게 지금의 미통당, 과거의 자한당이라는 거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일본이 취한 부당하고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방송된 알릴레오와 다스베이다에서 시민 비례정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취재에 따르면 정의당은 시민들이 만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것 같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간단합니다. 선거 제도 개혁의 근본 취지를 뒤흔들고 왜곡시키는 건 미통당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미통당으로 인해 왜곡된 선거 제도의 뜻을 다시 살리기 위해 깔아놓은 판이 시민을 위하여 등 지지자 그룹이 만들고 있는 정당들입니다. 민주당은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정의당과 함께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민주당이 앉은 자리를 지키고 힘을 모아줘야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선거는 유체역학과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계산하기 복잡하고 변수가 많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뜻을 같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립하는 수많은 정당들과 유권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총선이라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어떤 뜻은 맞고 틀리고 그런 얘기는 할 때는 시원하지만 뒤끝이 안 좋습니다. 선거 때 정치인들이 미친다고 하지만 유권자들도 민감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민주당이 비례연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민주당에서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시민을 위하여 해서 민주진영이 모든 비례 후보를 내는 겁니다. 그래야 미통당의 비례의석 도둑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도 아직 생각할 시간이 많습니다. 다만 왜곡된 선거 판세에 대응해서 시민들이 마련해둔 귀한 자리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걸 정치권에서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민주당과 정의당에게 새로운 판을 깔아주고 그리로 들어와서 선거제도 개혁의 본뜻을 다시 살리라고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미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제대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미통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35%는 26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내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35%는 7명의 국회의원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시민들이 만들어준 판에 앉아야 합니다. 정의당이 정 못하겠다면 민주당만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시민을 위하여가 지역도당을 짧은 기간 안에 모두 만들어내고 이제 중앙당 창당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자들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시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